또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끊는 거는 다이어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이것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혈통에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또는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것들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간 밖으로 철철철 나와서 다른 곳에 쌓이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첫 번째는 나쁜 음식을 충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의외로 요즘에 사람들이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 이해가 올라와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경향이 보이긴 한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설, 밀, 나튀를 충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게 많은 분들에서 보이는 어떤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통해서 또는 배달 음식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남이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 대부분에 설, 밀, 나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단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할 게 나쁜 음식을 끊는 것이고,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또는 탄수화물 줄이는 걸 떠나서 내가 직접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요리해 먹는 거, 최소한 하루에 한 끼라도 직접 해 먹고 나가는 거, 또는 도시락을 그렇게 챙겨보는 거, 이걸 하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직접 내가 요리를 챙긴다는 공통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식단과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실 때 식단 70, 운동 30, 또 어떤 분들은 식단 절반, 운동 절반 이런 식으로 비중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식단이 90, 운동이 1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몸에 좋긴 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 또는 미생물들,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회복하고 합성하기 위해서는 되게 우리가 나쁜 음식을 그만 먹고 몸에 필요한 중요한 연료와 재료들을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보조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 밀, 나튀, 술, 커 또는 유제품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 이 두 가지 분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당 분자 쪽이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서 자연스럽게 먹었던 과당의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설탕을 통해서 요즘 먹고 있는 이 과당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당이라는 것이 보통 다 간으로 가는데 여기서 독처럼 대사돼요. 이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은 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또는 요산 수치를 높이고 혈통에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또는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것들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간 밖으로 철철철 나와서 다른 곳에 쌓이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밀가루가 몸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는 밀가루를 먹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망가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쉽게 살찌는 이유는 밀가루가 장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란 장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들이 되게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잘 기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장벽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실 음식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막아주는 문지기가 바로 장이에요. 이 장에 있는 이 촘촘한 결합들이 있는데 이 글루텐, 밀가루에서 만들어지는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면 그 문지기들이 만들고 있던 방어벽이 뚫려 버리게 되고, 그럼 이를 통해서 몸 안에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몸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는 그런 것들이 독소처럼 작용해서 뇌에 문제를 만들고 전신의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증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장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가 밀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두 해 몇 번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먹다 보면 계속해서 장이 약해지고 위도 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라는 게 더 빨라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대사가 망가졌을 때 우린 더 쉽게 살찌는 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나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 밀가루가 문제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피부 질환들, 뭔가 피부가 간지럽거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꼭 끊으셔야 되고요. 먹고 나서 가스가 찬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그 안에서 이 밀가루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비염이나 무슨 관절염이나 염으로 끝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반드시 어떤 밀가루를 끊었을 때, 최소한 한 달 이상 끊었을 때 의외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실 밀가루를 끊는 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돈이 들지 않고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 각자가 한 달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만 밀가루를 완전히 끊어보거나 또는 기존의 밀가루 섭취량에서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튀긴 음식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들이 대부분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 활성산소 유발 또는 장 건강을 망치고 또는 오메가6, 오메가3의 이슈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튀길 때 만들어지는 이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것들이 또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이나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과잉 유발하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고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더 쉽게 살찔 수밖에 없고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술이 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다이어트의 본질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 두 번째,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잘 쓴다. 일단 술이라는 게 독이기 때문에 전체 세포를 교란시키고 손상시키는 것은 명확하고요. 두 번째, 간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우리 오른쪽 배에 있는 간이에요. 이 간이라는 게 몸에서 흡수된 다양한 영양소들을 처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이걸 처리하느라 다른 에너지 대사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술 먹고 나면 분명 안주를 먹고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자꾸 먹고 싶어지고 아이스크림 먹게 되고 단 거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몸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라는 중요한 허브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간에 글리코겐과 지방이 많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곳에 지방이나 글리코겐이 껴있으면 몸은 이것부터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술을 마시면서 거기다 이런 것들을 끼워버리면 몸의 전신에 있는 우리가 빼고 싶은 살들을 대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술을 끊으면서 회색빛이 되어 있는 되게 고생하고 있는 간을 쉬게 만들고 얘들이 좀 더 건강해져서 몸에 있는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수인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회사에서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믹스커피를 끊는 거는 다이어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믹스커피의 본질은 커피를 탄 설탕물입니다. 사실 설탕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설탕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있겠죠. 질환의 경우에는 비만, 지방간, 당뇨, 요산 증가를 통해서 고혈압이나 통풍 같은 것들, 염증 질환들, 장 질환들. 그래서 약간 이 믹스커피들을 먹을수록 우린 더 약해지고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들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카페인은 약간 몸에서 대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거든요. 대사를 올려주고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자가 좀 커요. 이 카페인이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졸리게 만드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뭔가 조금 활력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페인이 계속해서 우리가 깊게 자는 것을 방해해버리면 우리는 밤에 자는 것 같지만 자는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세포들은 건강해지지 못하고 더 나빠지고 또는 시스템들, 호르몬 시스템 같은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되고요. 또는 카페에서 마시는 달달한 커피 음료들도 제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연에 있는 사탕이다. 사실 과일이 설탕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설탕이 없는 비타민 C 같은 것들 또는 식이섬유가 더 있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낫냐입니다. 사실 저는 설탕이나 과일이나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비슷한 칼로리를 가진 설탕과 사과 이 두 가지의 영양성분을 나열해봤어요. 보시면 백설탕 24g,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치면 약 5, 6티스푼이에요. 이것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약 96kcal, 그리고 182g 정도의 중짜 사과, 이 한 개 들어있는 칼로리가 약 95kcal입니다. 비슷하죠? 이것들의 성분을 보시면 총 탄수화물 각각 24g과 25g이에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분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백설탕의 경우에는 당류가 24g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 있죠? 여기에 27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설탕 24g을 나쁘다고 하는데 사과를 2개 먹어버리면 설탕 24g만큼의 당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 좋다고, 다이어트 좋다고 2개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일을 먹게 되면 포단과 과당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과일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우리는 설탕만큼의 과당과 당류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전의 조상들처럼 많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육체활동들을 많이 했다면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육체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몸에 대사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비만이나 당뇨나 암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 지방간이나 이런 맥락에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과당을 충분히 줄이고 또는 단당류의 섭취를 줄이는 건데
이때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비슷한 문제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때는 또는 살이 쪄 있을 때는 과일도 충분하게 제한해 주는 게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살을 빼는 과정에서 과일도 같이 끊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는 거를 평생 먹으면 안 된다, 또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건강해지고 나서 또는 살이 좀 빠지고 나서 그때는 가끔씩 적당하게 먹는 게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맥락에 따라서 이 과일 조심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에서 이 음식이 아니라 이 메뉴들을 가져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샐러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샐러드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샐러드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일반 샐러드에다가 어떤 곡물, 토핑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드시고 또는 나쁜 어떤 달콤하거나 나쁜 기름이 들어있는 드레싱 드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에 독성이 없는 좋은 잎채소에다가 단백질 토핑 같은 것들, 뭐 닭가슴살도 괜찮고요, 또는 기름이 많은 고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 근원들, 달걀 같은 것도 괜찮죠. 그리고 더 포인트는 지방이에요. 여기다가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는 거예요. 샐러드 한 끼에 한 40g 또는 60g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무설탕, 발사믹 식초 같은 것들을 살짝 둘러도 괜찮고요, 소금과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떼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지방을 먹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로 이런 단백질 근원들, 토핑들이 또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요. 이렇게 먹고 나면 오히려 먹고 나서 포만감이 좋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져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각자의 식단 방식에 맞게, 취향에 맞게 토핑들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 샐러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찜기 냄비를 사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냄비가 커다랗게 있고 여기에 이 찜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냄비를 하나 사셔가지고 아침에 요리하실 때 얘에다가 물을 올려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찜기에다가 뭐 고기 하나 넣고 또는 냉동 채소 넣는 겁니다. 이것만 해서 그냥 쪄놓고 타이머 누르고 뭐 씻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먹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만 먹어줘도 되게 근사한 좋은 한 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식은 굉장히 건강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식을 하실 때 이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다른 단백질류 반찬들의 비율을 좀 높여주시고 요리하실 때 나쁜 기름들 쓰지 마시고, 쓰신다면 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나 생들기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한식도 굉장히 몸에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밥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밥이랑 두부를 같이 섞거나 활용해서 그대로 먹어도 괜찮고 볶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탄수화물만 좀 줄여주고 나쁜 재료들만 빼주면 한식도 저는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밀, 나튀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최대한 직접 요리하자. 요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조합들, 고기 채소찜 조합들, 그리고 한식 조합, 이것들로 구성하시면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잘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